아동복지 전공 16학번 전예나고요. 이런 과정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게 된 실습 어린이집은 천안시에 있는 국공립 백석해궁 어린이집이었고요. 제가 담당한 반은 만 4세 반이고 담임생이 한 분이셨고 11명의 유아, 남아가 8명, 여아가 3명이었습니다. 저도 총 7주인데 그 사이에 방학이 일주일 있어서 4주 2주로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저는 실습 과정을 5개의 키워드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실습은 아마 많은 학우분들이 느꼈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특별히 제가 실습했을 때는 호우주의보가 계속해서 있어서 유아들이 실내 활동이 진행이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과 호우주의보 상황을 통해서 어린이집 시설 안전의 중요성과 또 그 어린이들, 영유아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굉장히 중요함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아들에게 계속 이 상황과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잘 설명은 하였지만 유아들이 놀이 중에서도 갑자기 밖에 하늘을 보고 선생님 오늘은 나갈 수 있어요? 선생님 오늘은 바깥놀이 못해요? 라고 물어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의 전인적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로 실외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보육실에서 체육이랑 체조와 그리고 복도 활동을 통해서 대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학우분들과는 다르게 저희가 누리과정이 바뀌었잖아요. 놀이 중심으로 바뀌면서 저는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총 3번의 교구 제작을 통해 했는데 2번은 교구를 가지고 와서 그 영역에 비치해 두면 유아들이 관심을 둘 때 제가 좀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마지막 한 번은 올데이 수업 때 이야기 나누기로 활동을 진행해서 총 3번의 교구 제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제가 활동 계획안을 짜서 유아들을 같이 수업을 하는 중심이었는데 이제 직접 현장에 나와 보니까 유아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거에 관심을 많이 두는지에 대해서 에너지를 많이 들여야 함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여름에 하면서는 물놀이를 진행을 했는데 저희 어린이집은 총 5번이 진행 예정이었어요. 그만큼 물놀이를 많이 했었는데 또 비가 많이 와서 2번은 취소되고 3번 정도만 진행했는데 저에게는 그 실습 기간 동안 여름 물놀이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을 만큼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놀이지원 및 활동 계획안인데요. 첫 번째는 워터파크에서 물건 팔기라고 해서 주제는 여름과 건강, 소주제는 더운 여름나기였어요. 저는 활동 계획안도 이미 어린이집에서 이 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계획안 안에서 정해주신 거 그대로 교구를 만들어 왔어야 했었고요. 그래서 교구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 사진들은 아이스크림 가게, 간식 코너, 그리고 물놀이 용품 코너 3가지로 나누어서 사고 파는 놀이를 역할놀이에서 유아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했고요. 유아들이 만 4세이기는 한데 아직 돈에 사고 파는 개념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옆에서 지원해주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2번째는 자석 자동차 경주인데요. 주제는 교통기관과 안전, 소주제는 고마운 육상 교통기관이었습니다. 영역은 과학 영역이었고요. 이거는 실습 5주차 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교구로는 경주판과 자석을 이용해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 계획을 했는데요. 유아들이 자석의 성질을 잘 이해하는 유아들도 있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들도 있었어요. 어떤 좀 똑똑한 유아는, 발달이 빠른 유아는 S극과 N극에 대해서 설명을 할 만큼 그런 모습도 보였고, 어떤 유아들은 그 자석이 밀려면은 그 중간에 떼어지고 밀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인내심으로 참지 못하고 밀쳐버리는 경우도 있으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석의 성질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특별히 좀 확장했던 영역들은 2번째 사진에서 보시면
그 빨간색 자동차랑 파란색 자동차가 자석을 통해 이어져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옆에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라기보다는 유아들이 그런 모습들을 비추어줬을 때 그거는 땡땡아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한 거야? 했을 때 유아들이 선생님 이건 기차를 만들어 본 거예요. 라는 식으로 좀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놀이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옆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항공해상교통기관 이야기 나누기였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한 번만 제가 수업을 진행했던 건데요. 보시다시피 저는 그래서 교구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어요. 제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유아들이 최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주제와 관련된 교구를 경험함을 통해서 좀 놀이를 확장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데 저의 목표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공했는데 승무원 놀이 역할이었고요. 역할 영역에서는 이제 승무원이 되어서 기내식을 먹는 방법, 기내식을 제공하는 방법, 또 티켓이랑 여권을 이용해서 그럼 승무원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아들이 직접 놀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제가 수업 중인데 저 사진이 도입 부분이었어요. 이제 그림자를 통해서 유아들의 관심을 가져왔고 또 유아들이 이전에 비행기나 항공과 해상교통기관에 대해서 타봤거나 봤던 사전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수업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고요. 세 번째 사진은 저희가 저희 반에는 특별히 쌓기 영역, 유아들이 쌓기 영역을 좋아하잖아요. 쌓기 영역에 블럭에 관련된 사진들을 붙여서 두면은 유아들이 직접 이 모습을 보면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블럭으로.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고 한 사람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뒤에서는 기내식을 전달해 주거나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서 즐겁게 놀이했던 활동 계획안입니다. 네, 교구 제작으로는 먼저 워터파크에서 물건 팔기는 제가 첫 번째 그 교구로서는 다 바느질을 했어요. 네, 바느질을 해서 유아들이 직접 갖고 놀 수 있도록 첫 번째 아이스크림 사진 보면 뒤에는 다 찍찍이를 부착하여서 떼고 붙이는 놀이로 진행했고요. 또 돈 코팅하고 튜브도 직접 만들어서 바느질을 통해서 제공하니까 특별히 저희 어린이집에는 직접 만든 교구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아들이 특별히 더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촉감에도 많이 좋았던 교구 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석 자동차 경주는 우유곽을 사용해서 크기로 만들어 그 밖에 펠트지를 붙이고 바퀴를 붙였어요. 제가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 우유곽이 가볍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안에 양말에 콩을 넣어서 여기 그 우유곽 안에 넣어서 무게감을 좀 주게 만들었습니다. 네, 항공해상교통기관에서는 첫 번째 사진에서는 항공이랑 해상교통기관을 나누어 보는 그림카드를 제공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반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서 다 승무원 그 권을 저희가 만들어줬고 티켓이랑 여권을 통해서 직접 적어보는 활동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아들이 즐거워했던 활동은 기내식 활동이었는데요. 그냥 코팅을 해서 직접 식판에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를 옮겨 담아보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네, 상호작용 및 문제행동 지도인데요. 저희 반에는 특별히 2명의 유아들에 대해서 제가 상호작용이랑 문제행동 지도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아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참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으으 소리를 내면서 주먹을 불끈 쥔다거나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진행할 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놀이가 계획되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에 친구들이 수용하지 못할 때 쉽게 삐지거나 울어버리는 유아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유아와 같이 놀던 다른 유아가 선생님에게 와서 선생님 저 땡땡이랑 노는 거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두 유아의 마음을 먼저는 헤아려 주셨고 그 문제 행동을 보이는 유아에게 땡땡이가 생각하는 것과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땡땡이의 생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친구를 배려하지 못한 행동이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친구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되게 엄격하게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는 이 유아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의견을 제시했는지를 친구에게 차분히 얘기해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습관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유아였습니다. 저희는 만 4세 반이 가장 형아 반이었어요. 가장 등급이 높은 반이었는데 그 중에 한 유아가
등원 후에 가방 정리를 하는 거나 손 씻기나 마스크 정리하는 거나 식사 시 식판을 정리하는 거, 낮잠을 정리하는 것 등 일상생활 습관 형성이 잘 되어지지 않는 유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눈맞춤을 실시하였고 눈맞춤을 통해 유아에게 지금은 이걸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유아에게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기다려 주셨다가 유아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때 칭찬을 해주시고 다시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유아의 특징 중 하나는 산만함이었습니다. 주의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거나 때때로는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선생님의 지도 모습을 보며 유아가 흥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눈맞춤으로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유아와 상호작용하려고 하였고요. 유아와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유아도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대화가 더욱 길어지게 되는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실습 일지인데요. 저도 선생님께서 처음에는 실습 일지를 유아들이 무엇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하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걸 알려주셔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계속 적어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실습 일지에서 마지막으로 실습생 평가와 지도교사 조언 및 평가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공무원 육상 교통기관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놀이를 진행할 때 교사가 유아들에게 관련된 모든 교구 및 환경을 한꺼번에 제공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추가, 확대함을 통해 유아들 스스로가 놀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예를 들어서 어제 오늘 버스 구성하기 놀이를 하는 유아가 어제는 버스 카드를 찍고 타는 놀이 정도를 했다면 오늘은 1층에서 2층 버스로 확대, 하나의 목적지에서 여러 정류장에 들리는 것으로 확대 등 실제 놀이의 확장을 보며 적절한 환경 제공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직접 그 놀이의 주인이 되면서 훨씬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또 다른 영역으로 연결해 갈 때 자부심을 느끼고 흥미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에 이제 그 놀이를 지원할 계획으로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더 기다려주며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하였고 선생님께서도 유아들이 스스로 놀이를 주도하고 확장해 가면서 놀이하는 것은 유아들의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유아들의 놀이를 잘 관찰했다가 필요한 교구와 또한 필요한 활동들을 제공해주는 지원해주는 역할이라고 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네, 관찰일지는요. 한 유아인데요. 이 유아는 낮잠 및 휴식 후 정리 시간이었어요. 교사가 친구들 이제 일어날 시간이에요 라고 말했는데 A 유아가 몸을 좌우로 움직이며 인상을 찌푸린다. 교사가 일어난 친구들은 이불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가지고 오세요 라고 말한다. A는 일어나 앉은 상태로 다른 친구들이 이불 정리하는 모습을 쳐다본다. 인상을 찌푸리며 으으 소리를 내며 자신의 이불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다. 교사는 A를 지켜보다가 A야 선생님한테 이불 가지고 와 라고 말한다. A는 이불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3번 반복한다. B가 A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선생님 A가 이불 정리 안 하고 짜증내요 라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한다. A가 B에게 잘 안 된다고 라고 소리쳐 이야기하며 운다. 교사가 A에게 다가와 A야 울지 않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요 라고 말한다. A가 울면서 잘 안 돼요 라고 말한다. 교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울지 않고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돼. 그럼 선생님이 도와줄게 라고 말한다. A가 교사를 쳐다보며 네 라고 말한다. 라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관찰일지 2개를 이제 발당 영역, 누리과정 영역에 맞춰서 적어봤고 요약 및 해석은 낮잠 후 잠에서 덜 깬 유아가 이불 정리가 잘 안 되어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였다. 지원 계획으로는 잠에서 덜 깨 예민한 유아의 상황을 지금 인정해주면서 토닥여주거나 말로 감정을 알아주며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한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언어를 통해 격려한다. 예를 들어서 도움이 필요할 땐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돼. A가 이불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속상하구나.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까? 라는 식으로 접근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인데요. 제가 실습을 통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나는 영녀와 있을 때 행복하다입니다. 처음에는 실습 교사가 최대한 빨리 적응하는 것이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유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유아들의 기질과 성격 특성, 담당반의 요일별 일정표를 빠르게 인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저는
다른 것보다는 유아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들였습니다. 제가 상호작용하면서 깨달은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유아들은 교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주도적이며 환경에 관심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유아가 놀이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른 친구의 말이나 보육실에서 생겼던 일들에 대해 모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 유아들이 나중에 그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놀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전위적 발달에 있어서 교사와 어린이집의 모든 것은 유의미함을 배웠습니다. 교사는 유아에게 의미 있는 존재이며 유아 또한 교사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교사와 영유아의 관계성을 몸소 배우며 나도 앞으로 영유아를 위한 사람으로 더욱 준비되어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실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